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직무배제 징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보장 건 때문에 인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에 가까운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는 검사 징계를 갖고 온 거예요. 가장 센 게 지금 해임. 여러분들 막 파면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법적으로 그렇다는 우리가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 우리 마음속으로 가장 센 게 해임. 그 다음에 면직.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게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된다면 당장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직무를 정진을 시켜놓고 있을 뿐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윤석열한테 닥쳐오는 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잖아요. 일단 예상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직무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면은 지금 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그 뭐죠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막 네, 열심히 싸우죠. 밤에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그 행정재판부에서 그러니까 행정판사가 행정소송 판사가 일주일 이내에 이걸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양측의 당사자들을 소환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인용이 되면 그 인용이라는 게 우리가 쿼테이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이란 건 뭐냐면은 인정하여 용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재판부가 인용하면은 윤석열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집행정지 신청에 관련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쯤이면 이게 결정이 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완규 변호사를 아까 그 선임했다는 거는 이게 그 집행정지 신청에 관련된 것도 하겠지만 본안에 관련된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배제. 네네. 그러니까 직무 배제에 관련된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임기 중에 안 끝날지도 모른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뭐 길게 끌어지면. 그래서 그거는 꽤 오래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지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인지 아니면 기각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돼 있고 그와 별도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검사 징계위원회를 지금 소집한 거예요. 근데 그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그 법무부 장관이 좀 유리한 쪽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7명을.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도 그 어떤 레벨로 나올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5개 중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큰 최소한 뭐 정직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는 건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니스트하기 때문에. 정직? 멈추는 거죠, 정직은 뭐냐면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그냥 지위는 있지만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무 배제와 저는 가장 그 가까이 어울린다? 있는 거라서 네, 정직이 제일 아마 그 충격 없이 식물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도 총장이 직무 배제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징계의 종류는 파면이 없다는 것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검사 징계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기 엊그제부터 법률가들이 시작했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이 가처분 신청이 7일 내에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게 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그 사안이 예, 심각하니까 신속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일단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인용이 안 되는 게 일단 최우선이잖아요.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잘못 추 장관이 뭔가 잘못했나 이런 사인을 줄 수가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 가처분 사건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으로 그 보이고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안 하고 있을까요?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기존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정직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정직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판사들은 어떻든 간에 그 독립적으로 혼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판부를 이뤄서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검찰총장 그 혐의 내용 아니면 징계 사유를 보면 뭐 판사들 뒷조사를 한 자료부터 해서 이런 거를 보면 조직적으로 뭔가 이 검찰에서 움직였을 수 있다는 이런 사인들이 영장 발부된 것도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요.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게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해임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럴 큽니다. 수 있고. 그다음에 면직하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로 채워 넣어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직위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직은 지금 조남관 그 차장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권한 대행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윤석열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서 그 부담이 좀 적은 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그러니까 감봉은 다시 업무 복귀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월급만 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정직 정도에서 나오는 게 저는 그 이제 정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나올 저는 해법이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딱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딱 보슨 저분은 선동가가 아니고 평론가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또 나는 해임을 보는 사람 해임을. 설득력이 좀 충분히 반론 있을 좀 것 해봐봐. 같고. 딴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설득력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저기 뭐 감봉하면 아니면 저기 감봉 아니 감봉이라네. 정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예를 견책. 들면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해임된 사람은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고 네. 면직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뭐 윤석열이 이런 거 변호사 신경 안 개업하고 쓰겠죠. 하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포지션에 관련돼서 지위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해임과 면직은 그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네네. 있는데 예를 들면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네. 정말 순수하게 나도 그렇게 봐요. 징계 혐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6가지 사안으로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것이 우리 쉬운 말로 대명천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류가 바뀐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판사 뒷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이렇게 이왕 간 김에 뭐 어중간하게 뭔가 징계 수위를 놓고 정치적 딜은 추미애 장관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가는 김에 당신은 검사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그냥 해임시켜버리는 예. 이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깨끗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왜 지금 저쪽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별도로 이게 정직을 하면 뭐 그게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정직을? 3개월 정도로 할 겁니다. 3개월 정직 동안만 3개월. 검찰총장 하지 마.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 고사되면 그 뒤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요. 이제 이를테면은 자기의 통제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당하려고 하고 또 수사에서 배제되는 수사 지휘를 당하고 사상 유례가 없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도 직무 배제당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잖아요. 이 자체가 가장 큰 이 사람의 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감찰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감찰 거부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찰 거부한 게 아니라 감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면이네 어쩌네 저쩌네 지금 막 혀를 길게 뻗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떤 그 아무리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지휘 통제권자가 이런 의혹이 있어서 당신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일단은 자격이 없는 거야. 수사 지휘를 받거나 또는 자기에 관련돼서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받아라 했는데 이 거절한 행위, 이 행위 자체는 검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스타일 같은 걸로 보면 이게 윤석열이 아니고 일반 평검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행위를 했다면 바로 해임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검사 징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윤석열은 해임으로 바로 갈 것이다. 그것이 추미애 스타일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소송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6일이든 7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 이 다음 주에 이 징계위원회 소집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이에 뭐 월요일이나 뭐 내일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그거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 해서 행정소송을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은 여전히 총장직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고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소송을 안 했다라면 저는 정직 정도 선에서 판결을 그 징계가 나오면 아 짜증나 자존심 해서 딱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직이나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버티겠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면직이나 해임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징계의 그 당사자인 그 추미애 장관이 빠지게 돼 빠지시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해서 절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거기에 아마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다음에 각계에서 이렇게 뽑은 사람들 1명씩 해서 6명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할까? 그래서 가장 아마 이걸 던져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윤석열은 3개월 쉬는 게 우리가 짧아 보이지만 남은 임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뒤에 돌아온다 이것 때문에 뭐 우려를 갖지만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또 징계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아니, 있다. 그 부분은 이제 황 작가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해임 시키세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구를 우리가 해야지. 정직 정도가 적당해요라고 말하면은 아니 저는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말자고. 이게 이게 YTN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검사 징계위원회 이제 보통 공무원들 징계위원회 가보면 징계 이제 그 청구서가 있고 징계에 관련된 그 비위 서류들이 쫙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으면 뭐 그 사람 진술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 관련 서류들을 징계위원들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이 징계위원들이 보기에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자료까지 있었어?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뭐 추미애 장관께서 이 징계위원들한테 나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니까 뭐가 좋겠다 정도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원칙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되게 얘기는 좀 중요할 해야 것이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이 되는데 만약 해임을 만약에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견책 이상은 이 정도 부담을 과연 대통령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선동을 하면은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눈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해임을 요구를 해야만 다른 어떤 더 낮은 수위에 대해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좀 제발 이런 이야기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윤석열이 해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검사였다면 감찰을 불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의혹을 자기가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정상적인 명령 행위에 대해서 불응하는 데까지 갔다면 얘는 막장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촛불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가 그럼 예상됐던 거예요. 청와대에 지금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해 지금 질렀을 때는 해임을 질러가면서까지 우리 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만 조금 더 거기에 준하는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려했더니 정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해임까지 가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넘어가요. 저도 해임 그럼.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줘야죠. 검사 징계법 개정해야 돼요. 파면 넣어야 돼요. 징계 종류에. 그러니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말 중에 검찰 개혁의 대의알이 하루빨리 추스리겠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했겠지만 조남관 자체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고검장들의 입장문도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각자 개인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들, 지검장들 보면 다 그냥 개인의 검사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는 윤석열은 개인이 싸우는 거야. 검사들이 돕는 것 같지만 이거 며칠 지나고 나면 조용히 사그라듭니다. 조남관도 살아야 되고 고검장도 살아야 되고 검사장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언론들은 지금 검사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들불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뭐야 직무배제 명령이 대검에 도달하고 7분 후에 이제 뭐 대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개인이 뭔가 문제를 뭐 윤석열 개인이 얘기를 하거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7분 후라도 대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남관 대행께서는 지금 검찰 개혁 대의 아래서 조직 추스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뭐 지금 총장님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검 차장께서 이렇게 검찰 개혁하는데 좀 예를 들면 지금 뭐 검사들이 뭐 성명 내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 구체적으로 뭔지 이걸 언급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언급 못하면 항명하려면 옷을 벗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좀 개입하지 말라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함의가 칼자루를 쥔 사람과 칼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 같은 거죠. 정당한 직무수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까 명령칙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감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형식으로 검찰총장이지만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질러놓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면 윤석열이 소송을 하겠다 이런 거 예상 못하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당견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윤석열의 행위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감찰을 거부한 행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이 의혹이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보다 일개 검사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 징계를 하는 상황이 검사 중에 그냥 여왕벌이긴 하지만 윤석열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 일반 법조계에서 소송을 할 생각이었다면 감찰은 거부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남관 차장을 임명한 것에 실은 큰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대행이란 게 뭐 일주일 하든 한 달 하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실은 총장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이제 뭐 일주일 하든 한 달 하든 세 달 하든지 간에 조남관 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 기조는 조남관 차장이 지금 정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마치 그 박근혜 없을 때 황교안이 자기 명패 팠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 것처럼 큰 상황이고 아마 조남관 차장을 앉혀놨기 때문에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직무 배제를 선언해도 대검이 전혀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로 동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처럼 윤석열이 원하는 차장이 있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처럼 직무 배제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재밌다는 표현은 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분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언론에 분노스럽고 윤석열의 행위 이쯤 되면은 정상적으로라면 역대 우리가 못 본 캐릭터죠. 끝까지 어그로 끌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으면서 검찰총장이 내가 지킬래. 그 속마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검사들의 권익 지키겠다는 아니에요.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이런 캐릭터는 우리가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저쪽에 지지율이 높아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다. 인생 올인하는 느낌 안 드세요? 이 정도 벌어졌으면 인생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니, 뭐, 모든 정치 역정, 판사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절대적으로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만 할게요.